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서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도식 참석에 이어서 양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인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지도부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근데 그 협치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실제 그 노무현 대통령은요 상당히 그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많은 데 노력을 하신 이런 분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뭐 참석한 거는 당연하다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실제 협치가 요즘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참석 같이 만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협치라는 차원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여당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것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협치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연히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는 야당과의 관계,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뵙는 것 이런 걸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의정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다, 뭐 추억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회도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지만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추도식을 맞이해서 노무현 정신이 함께 가는 뭐 함께 협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계셨더라면 사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돌아본다면 국민의힘에서 최혜병 특검법 제표결 때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것 사실 이런 부분들 보면서요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과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서 뭐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좀 많이 다르지 않은가라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회고록을 계기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 또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문 전 대통령 간의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 것이냐 이 부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른바 뭐 타지마할 관련된 논란은 오늘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네.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뭐 여당 지도부가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이런 불편한 얘기들이 뭐 면전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뭐 여야 간의 협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다만 사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특히 이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뭐 함께 특검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특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막기 위한 또는 소위 물타기를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더 크게 반응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언급을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김정숙 여사 관련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오늘 이제 자리는 뭐 덕담이 오가겠죠. 오늘 자리에서 이제 직접 뭐 국정조사나 네. 이런 이제 타지 말 이런 이야기는 없을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물타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그 특검이라는 게 범죄가 중대하고요. 명백하고 이제 그 검찰이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게 특검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의혹하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 의혹이 어느 게 더 큽니까? 일단 김정숙 여사는 이제 타지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옷값 이런 데 의혹도 있죠. 그리고 이제 문다혜 씨가 지금 세 번째까지 나왔습니다. 양모 씨 디자인하고 이제 검증 거래. 그다음에 그 청와대 또 우리 이부속실에 그다음에 그 춘추관장까지 한 유송아 씨 거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놓은 거는 바로 이제 청와대 경호원하고 수천만 원의 검증 거래가 있었다. 이런 데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300만 원짜리 파우치 선물하고는 범죄의 혐의가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는 물타기가 아니고 이런 데 수많은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전담팀도 있고
근데 김정숙 여사는 특검 아니고 이게 수사가 진척이 없어요. 그것도 이제 중앙지검에 고발은 돼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특검 요건에 더 맞다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특검과 국정조사를 얘기하니까 민주당 내에서 친문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친명계에서는 다소 이 부분과 관련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 안팎에서는 친문계와 친명계가 이 문제를 놓고 대응 수위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제가 근데 그 민주당이 소위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 사이트도 하면서 훑어보는데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수의 아버지다. 이런 게 글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정적일 때 왜 도와주느냐. 이번에 왜 해고력을 내가지고 그 김정숙 여사 이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하려는데 왜 이게 도와주느냐. 이런 이제 글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저번 총선 때 부산에 지방 지원 나왔잖아요. 네. 근데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 빼고 다 전멸한 게 오히려 심판론을 그때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비판도 많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친문과 그다음에 친이재명 상당히 당원들 간의 싸움이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친문계와 친명계 간 대응 수위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계파 갈등의 어떤 산물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건 좀 너무 나간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이른바 뭐 친문계에서 지금 엄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친문계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당시에 타지말을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계셨던 인사들이 훨씬 더 잘 알고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서서 엄호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러면 친명계에서는 뭐 또는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방어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방어를 안 한다라기보다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라는 논리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사실 앞서서도 뭐 특검을 해야 된다, 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일단 특검이라는 것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특검을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너무나 지지미진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국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까지 쌓아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런 시점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론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은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이 부분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논쟁이 휘말려서 뭐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뭐 논쟁이 돼서 검찰이나 또는 뭐 특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식적으로 네. 나온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도 또 나름대로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도 예방을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규정들이 많은데 물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관리형에 묶이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일부에서는 이제 관리형이니까 전당대회만 이제 관리한다고 했는데 아마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이는 건 맞아요. 일단 방문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보다 이게 룰이 있잖아요. 네. 룰을 이게 본인이 다 바꾸겠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정식으로 선출된 지도부에서 전당대회 룰을 이게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여론조사를 30을 반영한다든지 이것까지 이게 만들면 이건 단순한 관리형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이게 할 걸로 아마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시기 문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8월 달로 가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따라서 이제 당내에서는 너무 이게 월권 아니냐. 일부에서는 이게 비판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래도 이게 비대위원장이니까 아마 본인의 캐릭터가 이런 것에 소신껏 통합이라든지 원래 이제 그 이분이 어리숙하게 보이도 당수가 8단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 본인의 역할을 많이 할 걸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네.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이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이런 광폭 행보보다는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전당대회 룰을 그래서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 룰에서 결국 민심을 조금 더 반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민심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전당대회 룰 개정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결국 이런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전직 대통령들도 만나고 있는 모습은 본인 비대위의 어떤 권위를 조금 더 세우겠다라는 의지로도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의 어떤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당대회 룰에서도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룰을 개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추도식에 참석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연말쯤에 완전히 귀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안팎에서는 김 전 지사가 연말에 완전히 귀국할 경우에 이른바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윤주 변호사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능성은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좀 너무 나간 얘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어떤 정치인이 뭐 이른바 개파의 구심점이 된다는 것, 그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피선거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2028년 5월까지 선거권이 없습니다. 결국 이게 복권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복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통령이 특별 복권을 해줄지 말지는 정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될지 안 될지를 예상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당연히 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또 꼽히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뭐 친문의 어떤 구심점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는 또 현실적인 제약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특별 복권이라는 전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김경수 전 지사는 친문의 적자라고 꼽히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응할 만한 인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김 전 지사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8월 달에 전당대회 할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순탄하게 연임을 또 하기는 힘들 거예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연임한 예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이제 그 친문 후보가 나올 거고 아마 이제 그 김경수 지사가 만날 사람은요 정치인들 뭐 고민정, 윤건희 이름 빼고 네.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만날 사람이 제가 보기에 그 김부겸, 그다음에 정세균, 그리고 이제 이낙연 이런 분들에게 만나서 규합을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 전당대회는 본인은 못 나가죠. 근데 김부겸 정도에 내세우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아마 이런 이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2년을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연임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이제 그 저는 김부겸을 예상해보고 그다음에 그 복권 문제는요. 대통령이 볼 때 조국 대표는 100% 알려줍니다. 그러나 저는 김경수 지사는 50% 이상 복권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항상 이게 그 디바이드 앤 룰, 항상 전쟁을 할 때는 적을 분열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통합하고 적은 분열시키는 게 전쟁의 기본이에요. 아마 김경수 지사를 복권해서 사면시켜주면, 복권시켜주면 바로 이제 이재명 세력과 김경수 친문 이게 분열이 되거든요. 분열되면 이게 대통령한테는 좋은 거예요. 따라서 저는 전략적으로 아마 이게 복권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조국 혁신당 대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조리돌림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수사권을 회수해서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오늘 조국 대표의 SNS 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권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아니 범죄자 피고인이 경찰을 해체한다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범죄자가 수사기관을 해체시키는 게 이게 국가입니까? 본인은 이게 지금 범죄자예요. 2심까지 실형 2년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송철호 울산시 한건도 재기 수사가 나와가지고 수사받고 있잖아요. 이런 게 피해자면서 피고인이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이런 걸 이게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본인이 저는 이게 어떻게 수사권을 뺐을지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본인이 무슨 언론에서 조리돌림을 당했습니까? 꼭 이게 뭐 잘못하면 언론 탓하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이게 제가 조 대표한테 물어볼까? 지금 본인이 위조한 거 없습니까? 허위로 만든 거 없습니까?
떳떳하게 양심에 손대고 없어요. 근데 대법원까지 다 모든 증거가 7대 스펙이 위조됐다고 하잖아요. 이건 이게 반성해야지. 지금 이게 언론이나 뭐 누구 탓할 때입니까? 반성부터 해야죠.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조국 대표가 뭐 항소심에서까지 유죄 확정 받은 거 맞고요. 일단 뭐 대법원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뭐 부인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너무나 무도했던 것 아닌가라는 기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 수사의 기준이 고무줄 잣대가 아니었는가에 대한 문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일례로 당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그 수사의 어떤 수준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했더라면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에 대한 것을 국민들께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정부가 들어왔던 가장 큰 슬로건이 공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검찰의 수사가 야당 인사와 또는 여당 인사에게 공정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것이고 조국 대표가 그 당사자로서 그 물음을 다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해병 특검법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오는 28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해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이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재의결을 통해서 반드시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법을 빌미로 해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최해병의 그 순직 경위는요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그때 동료가 100몇십 명이 같이 이게 일렬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격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영상이나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특검이 최해병의 뭐 안타까운 죽음을 원인을 밝혀보자 이게 아니라 봅니다. 이거라면 이게 이미 경찰이나 공처나 또 이게 이미 밝혀져 있죠. 그보다는 이게 어떻게든 뭐 대통령이 경로를 핑계 삼아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없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든 대통령의 잘못을 캐가지고 나중에 탄핵까지 한번 정치적으로 한번 이용해보자 이런 게 의도라 봅니다. 이런 게 정치적 불순한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로는 겉으로는 안타까운 군인의 죽음 어제도 그저께도 아마 수류탄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거는 공개 안 하잖아요. 거기는 그대로 넘기거든요. 사단장까지 포함 안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저는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 국방부 이런 걸 공개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장현주 변호사님. 글쎄요, 그렇게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 안철수 의원, 또 유이동 의원, 김웅 의원 세 분이 벌써 공식적으로 재표결에서 찬성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계시지만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도 계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나 유이동 의원이나 김웅 의원도 대통령의 탄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저는 이런 공격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특검을 거부했다고 뭐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지금 강하게 공세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걸 뒤집어 보자라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해병대원에 관한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이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 진상규명에서 대통령과 연관된 것이 나오는 것을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저런 메시지는 사실 정치적인 메시지로서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야가 정치 진영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국민의힘이 거부하는지에서 국민들께 더 낮은 자세로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특검이 도입되면 안 될 만한 국민의힘이 숨기는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게 할 것 같다라는 우려 듭니다. 네, 결국 재표결이 28일에 이루어진다면 여야 간 표 대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출석 가능한 의원들이 모두 국회에 나온다면 295표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197표가 필요하고 결국 범야권이 모두 180명이 모두 출석을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17표가 이탈을 해야 하는데
결국 이 국민의힘에서 몇 표를 끌어오느냐가 민주당으로서는 최대 관건인 상황입니다. 앞서서 전직 원내 수석을 지냈던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에게 찬성을 해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고 여기에 대응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번에 반대표를 던져달라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유이동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이 찬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특히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표나 찬성이 될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과연 몇 표나 이탈표가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김웅 의원이나 유이동 이분들이 유승민계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뒤에서 칼을 꽂아서 탄핵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배신자죠. 보수 쪽에서 보면. 한 번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자. 이탈표가 많이 나올수록 대통령한테 타격이 갈 거 아닙니까? 네. 이거야말로 배신자 중에 배신자죠. 저는 뭐 2명은 별로 논평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미 배치도 아니잖아요. 이제 끝났죠. 뭐 이번이 마지막으로. 근데 안철수 의원은 다르다 봐요.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공동 정권 단일화 후보였잖아요. 이런 분이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해당이라 할까요? 지금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당론을 어기면 이게 징계 사유입니다. 그렇잖아요.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이 당연히 마음을 바꿔야 된다. 또 이게 바꿀 거로 아직은 이게 믿고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이게 가결되거나 엄청난 이탈이 나왔을 때 그 후폭풍을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을 흔들어 탄핵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결되면요. 정권이 바로 레임덕이나 엄청난 후폭풍이 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본인이 단일한 공동정권의 창업자로서 저는 이게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투표가 아무래도 무기명 투표로 진행을 되기 때문에 누가 찬성, 누가 반대표를 던졌다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근데 본인이 찬성표 던지겠다. 그러면 이게 나 하고 나서 나 던졌다. 이래 말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투표 끝나고 나서 나 이게 밝힐 수 없다. 이러면 이게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 말에 던졌다고 밝혔을 때 그 비판과 비난을 이게 감수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탈표는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서만 나올까? 민주당은 이게 100% 다 찬성할까? 민주당에도 낙천낙선자 이재명 대표에 실망한 이런 게 또 합리적인 민주당에도 이런 의원들이 저는 많이 있다 봅니다. 옛날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할 때도 과반이 2번 다 이겼어요. 찬성이 더 많았어요. 2번째는 아예 통과됐고 첫 번째도 한 표가 찬성이 많았죠. 이게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번에 따라서 그다음에 추미애 의장 될 줄 알았죠. 우원식 의장 됐잖아요. 민주당에도 상당수 법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의원들이 있다면 저는 민주당의 이탈표가 대거 놓을 거로 봅니다. 네.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180석이 되는데 지금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른바 범야권에서도 좀 이탈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국민의힘에서 좀 희망이 섞인 그런 이야기 예측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특히 이제 범야권에서는요.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특검법이 아니라 좀 어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진상도 규명하고 만약에 이 수사 외압 의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제대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 이 필요성에서 나온 특검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또 올해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도 모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까지 다 국민들께서 보셔서 총선에서 야권에게 많은 표를 몰아주신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고 민주당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아 보이고 이것이 물론 가결을 하게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17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당한 수의 이탈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22대 국회에 가서는 8표의 이탈표만 있으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상당수의 그 어떤 찬성표만으로도 대통령실에도 그리고 국회에도 또 국민께도 많은 것을 또 시사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장현주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물론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국회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이 많습니다만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서 17표가 이탈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22대 국회에서는 8표만 이탈해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상당한 수의 만약에 이탈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22대 국회 개원에서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다시 올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게요. 일단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오느냐 네.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원구성 하는데 뭐 채 한 달은 걸릴 거로 저는 봅니다. 아무리 독주해도 그래도 이게 협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원구성 평균적으로 한 40며칠 걸렸죠. 한 달 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 법사위 위원장을 못 가져가면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슬로우 트랙입니다. 네. 그럼 1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뭐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온가득 폭주로 그냥 통과시키도요. 시간이 또 한두 달은 저는 두세 달은 걸린다 보고요. 그리고 이게 또 대통령이 거부권할 수 있잖아요. 또 이게 재결 하잖아요. 그 시간에 공수수사는 저는 이게 거의 끝난다 봅니다. 한 번 수사하면요. 이중위헌 금지 일사부재입니다. 한 번 수사한 걸 또 할 수 있나요? 이미 기소했거나 수사받았으면 그러면 이게 이미 공처 수사가 완료가 돼버린다. 그렇다면 이게 최상병 특검은 필요가 없잖아요. 공처에서 수사하거나 일부 혐의 있는 사람은 기소하거나 네. 그러면 기소된 사람 또 이게 수사해서 또 기소할 겁니까? 재판 중인데? 이거는 이게 저는 뭐 살상 끝난다 이번에 하면 이래 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22대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 재의결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1호 법안으로 다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22대 국회에 간다면 1호 법안으로 올리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물론 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회 현실적으로 원구성도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네. 법사위원장을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올라와서 언제 통과가 될지 그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국민의 여론 그리고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28일에 재표결 과정에서 만약에 또 통과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에 몰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22대 국회에서는 숫자도 야당에게 밀리지만 국민 민심도 민주당에게 뺏기고 결국 국회에서 주도권 자체를 야당에게 아예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에 가서 얼마든지 뭐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어제 오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당원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점을 결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으로 꼽히는 원내대표라던가 국회의장단 선출의 당원 표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장 그리고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아왔는데 여기에 당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겠다. 네. 이건 어떤 차원이라고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당원이 지금 민주당 당원이 거의 480만, 뭐 이제 500만 당원을 열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많아지신 만큼 당원들의 권한도 또 권리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 지도부의 문제점의 어떤 그런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두고 물론 이제 강성 당원들이 일부 이제 실망도 하시고 뭐 탈당도 하시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네. 민주당은 그동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해오는 방향으로 당원 당규도 고쳐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를 앞두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어떻게 반영하고 또 건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당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왜 민주당이 의장단이나 원내대표 선출에까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추진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는 당원의 권한이 커지는 거는 찬성해요. 네. 저도 이제 당 대표를 뽑을 때 뭐 당원이 100% 뽑자 여론조사보다 이런 거는 제가 찬성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국회의장은요. 국회의장은 이제 민주당의 의장이 아니잖아요. 국민 전체 의장이에요. 원래는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뽑는 거죠. 네. 그런데 민주당의 당원들이 국회의장 후보 뽑는 데까지 영향을 미쳐버리면 그러면 이게 국회의장은 그 당의 눈치만 보게 되잖아요. 우리 당적을 이게 못 가지게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당내 선거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장은 이제 국민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특정 당의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일단 평가하고요. 이번 아마 이제 이걸 저는 민주당이 좀 꼼수가 있는 것 같은 게 자꾸 이걸 가지고 이제 추미애 의원
그때 표결에 졌을 때 뭐 유일하게 당원의 10,000명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강조했잖아요. 이게 아마 저는 좀 이게 꼼수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실제 탈당한 사람 거의 없대요. 조국 당으로 이게 들어온 사람도 없대요. 근데 왜 그걸 강조하느냐? 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의 권한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 연임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정치에 당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추미애 의원 사건을 가지고 본인의 당원권을 강화시키면 나중에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의도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